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셨고요. 또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와 함께 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초반에는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미국 증시만 사상 최고가를 구간한 것 같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어떤 중국 증시의 급락,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어떤 미국의 어떤 실적과 기대감, 여기에 따른 테슬라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 그리고 일부 어떤 투자지에 의해서 S&P 500 종목 중에서 뭐 88% 이상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바가 실적 기대감, 그리고 경기 지표인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목요일 있을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된 시나리오는 지금 어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아니었더라면 과연 테이퍼링을 12월에 할 건가 1월에 할 건가 이런 구조였는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오히려 테이퍼링 속도를 만약에 늦춘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유동성 장세현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체 우리 시장도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특이한 많은 점들은 전일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어떤 세계 시장의 한 축이 이런 쪽에 대해서 기초가 상당히 주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상당히 보이는 분위기였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그 경기적인 만약 위축 스탠스 이런 스탠스가 이어진다면 어떤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신흥국 쪽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자금의 이동이 자꾸 선진국 쪽 미국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하방 쪽, 풋옵션 쪽에 상당히 매수를 보이는 점들, 이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FOMC 회의에서 결과를 놓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배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번 주 목요일에서 FOMC 회의에서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테이퍼링 속도를 상당히 좀 늦추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약간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측면에 돌아줄 것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뭐 블룸버그 보도 같은 걸 볼 것 같으면은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아마 내년 초는 할 것 같다라는 거고 다만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언제 일러주느냐 일반적으로는 8월달 잭슨홀 미팅일 거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번 달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가정이 필요 없긴 합니다만은 이번 달 FOMC 회의 끝나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게 좀 더 짙어진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지금보다 더 매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이 테이퍼링이라는 키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빨리 빠져나갈 건가? 네. 천천히 나갈 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깝게 작년 시장에서는 어떤 신흥국 쪽에 그렇게 많이 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들과 함께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일 그 주가가 미리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빠졌다는 점도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는 뭐 8월 달 아니면 9월 달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우선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이 예상외로 나온다면 외국인들은 더 이동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 팔고 있는데 이 판돈을 지금 다시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기미는 아직은 없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일부는 뭐 채권을 산다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일부는 뭐 우선 좀 대기하는 자금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자금들은 뭐 일부는 그쪽으로 갈아타는. 국내 투자자인 경우도 뭐 제가 그 지점에 있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주식이라 이쪽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들도 어떤 그 우선 당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테이퍼링 속도가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네, 네. 그런 걸로 볼 때는 한 번 더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현금화시키고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단기적으로 한번 투자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 않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그렇습니다. 또 함께 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중국 증시도 전일 빠진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좀 어떤 그 IT에 대한 어떤 규제감, 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그 흔히 그 빅5로 이끌어지는 미국의 어떤 기술주들, 페북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어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너무 그 수익성이 비대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뭐 다른 쪽에서는 물론 뭐 그런 기업들이 성장성이 크고 비대해지고 어떤 그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앞서고 있고 이런 점들은 맞은데 일부 중국 쪽에서는 그것들이 어떤 그 대중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 거라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규제감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심리적인 면들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데도 전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작년 내내 올랐다는 그런 2차 전지 시나리오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이런 양극재 업종들이 그래도 또 상승을 보였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규제와 함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이 상승했다는 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과연 밸류, 퍼밸류라든가 이런 점으로 봐서는 이렇게 비싸다. 근데 그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 라고 퀘스천 마크가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은 시장에 대해서 과연 확실한 어떤 그 비록 기간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오히려 피부로 느끼는 기후 변화들, 뭐 요즘에 뭐 서울 기후가 너무 뜨겁고 또 여전히 홍수 피해가 크고 이런 점들은 이런 어떤 탄소 배출, CO2를 더 이상 줄이는 이런 그 친환경 이런 점들이 당장이라도 빨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종목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사 하더라도 이런 종목적인 스탠스는 연결해서 놓고 보는 그런 점도 중요할 것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수장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리고 또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소재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재 주가 움직임도 좋고 전망도 좋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 물론 그게 어떤 성장 전망을 놓고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좀 산다라는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 지난주 하더라도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조정을 한 이틀 동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보였는데 어떤 그래프상으로 봐서는 더 빠져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전일 또 상승했다는 점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적어도 한 20-30% 조정은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프로 봐서도. 네. 그때 살 타이밍이 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또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을 거라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스탠스가 뭐 과열되는 양상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볼 때 적어도 다른 한 번 정도는 그런 조정들이 한 번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고 돈을 네, 갖고 있다 그랬을 그렇습니다. 때 지금 들어가는 게 옳을까요?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옳을까요? 지금 사실은 근데요. 네. 그런 말씀들이 어찌 보면 금년 내내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지점에 있다 보면 가장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미국 주식이 한 달 전에도 신고가 그리고 어제도 6개월 전에도 신고가. 신고가, 네. 어제도 신고가, 항상 신고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투자자들께서는 미국 주식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항상 1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가 이 시점에서 올라간다고 보면 그래도 미국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을 일단 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다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건 맞은데 작년에도 1년 내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올랐지만 2차 전지 관련주를 들고 있지 않았다면 수익은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물론 연초에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횡보를 보였는데 또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 거라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네.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사는 건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는 한 한 단계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살 건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단 미국 주식과 2차 전지 관련주를 약간 담아두고요. 네. 그리고 일단 현금화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중간중간마다 한 번 정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어떤 시장 시나리오는 주가가 올라가면 가장 센 날을 계속 올라타는 네. 계속해서 작년에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금년도는 주가가 올랐다 또 올랐다 하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화할 종목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는 오히려 살만한 게 없을까 해서 사는 그때 더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를 사는 전략 이런 점들이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보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물론 지금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데타, 감마 무슨 이러다가는 무슨 시그마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충격이 적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는 어떤 백신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종목,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면 가장 수혜를 볼 업종들이 물론 있습니다.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어떤 저가 매수 차원도 상당히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에서는 금년을 중국 주식을 봐라라고 네, 그렇습니다. 추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나온 그 사교육 네. 규제 방안 그거 보면 꼭 우리 50대 과외 금지에 버금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IT 기업들 때려잡는 것 보면은 과연 중국이 말대로 정치는 사회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냐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 주식을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이 금년 내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중국을 살 거냐, 신고가인 미국을 살 거냐. 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인 미국을 사자고 주장했던 쪽이었고요. 네. 물론 많이 빠진 스탠스에 따른 반등은 한번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 그리고 지금의 시나리오가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흐름들이 작년에는 어떤 신흥국, 중국과 한국 쪽에 포커스했다면 네. 지금 이런 자금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빠져나오는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어떤 그 단기적인 스탠스 차원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지만 여전히 큰 틀을 본다면 주가가 이 상태에서 올라간다고 보면 역시 신고가에 또 신고가지만 그래도 미국 쪽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이렇게 듭니다. 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쪽은 어떤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도 사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고요. 아, 그래요? 예, 제약 바이오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이 작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수익을 주는 업종이고요. 또 반면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종목이 또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기대감 쪽에서 계속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쪽을 보였는데 지금의 시장은 이제 서서히 어떤 그 물론 이 유동성이 더 지속될지는 이 FMC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유동성이 서서히 이제 막을 내리는 시장이 분위기 점쳐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같은 바이오라더라도 뭔가 좀 확실한 스탠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선별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되면 아예 그 코로나 쪽에 관심이 이제 모아지는 무슨 뭐 아이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기대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R&D 투자를 통한 미국의 어떤 그 라이센싱하고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업종들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들도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플레이 쪽에도 관심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최근에 어떤 바이오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라이센싱 기술 수출 기대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서서히 반등 기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기술 수출 기대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일의 어떤 반등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진단 키트 관련주도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미 올랐던 어떤 시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낙폭에 따른 반등이 있지만 좀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치약 관련주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랩지노믹스라든가 이런 네. 종목들은 어떤 그 진단 쪽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진단 기술을 가지고 다른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기업들도 꽤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미리 사서 주가 좀 많이 오를 텐데 네네. 지금은 전혀 어떤 반응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뭐 휴마시스라는 거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반응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이제 하도 최근에 어떤 바이업종들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부 어떤 그 바이업종들은 상당히 오히려 어떤 중국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어떤 CEO의 부도덕한 다른 쪽에 투자에 어떤 실망감 네. 이런 매물이 추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이제는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좀 뭔가 나오는 거 보고 사자 이런 쪽인 것 같아서 바로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짜릿한 맛은 없어졌네요 말하자면. 작년 그렇습니다. 저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업종들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네. 줍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거기에서 잘 못 빠져나오면 네. 뭐 2, 3년간 네.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바이업종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을 가질 필요는 있되 뭐 막연하게 그냥 간다 이런 쪽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체적인 시황들 이미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어떤 그 친환경 가능성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유럽 쪽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자기네나라는 오래전부터 친환경을 실시해왔고 오히려 철강 쪽에서도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국의 어떤 기업들은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는 왜 우리만 친환경을 써야 되는 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자 이런 점들이 현실화됐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이제 자국의 나라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떤 그 CO2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흘러간다면 이제 기업들의 어떤 재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많이 오른 주가라더라도 어떤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태양광, 풍력 스탠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의 키플레이어는 들고 갈 수밖에 없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바이오 쪽에 대해서 또 한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수익이 났을 업종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호텔 신라라든가 화장품 쪽에서 저감에서 참여하는 전략들 이런 세 가지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호텔 싶습니다. 신라 조금 빠르지 않나요? 어떻게? 물론 좀 빠른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투자자 미리, 그렇습니다. 미리,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전일의 어떤 시장의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틀밖에 빠지지 않았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놓고 보게 될 때 시장은 오히려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 2, 3년 동안 먹거리가 항상 확실하게 줄 이런 종목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선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스탠스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은 사놓으면 뭐 수익이 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 네, 네.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진입해 볼 만한 종목과 또 장기적으로 또 보유할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또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의 강남역 WM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